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정말 재밌고 좋은 시장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이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뭐 해운주가 크게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저 수에즈 운하 쪽에서의 이제 좀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뭐 거의 약 9,000km를 지금 돌아서 와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해운 쪽은 가장 큰 화두, 그러니까 HMM 인수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최 기관이 해운주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낼 만큼 이 산업의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표는 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물동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BDI 지수도 물론 반등을 좀 해주긴 했으나 작년에 비하면 현재 지금 내려오는 상황, 그리고 여기저기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저는 이걸 기관들이 산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짧은 대응을 하기 위한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운 쪽은 뭐 크게 저는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수에즈 운하 쪽에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또 이제 격해지면 당연히 해운, 뭐 에너지, 뭐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돌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봐야 될 테마가 너무 많다. 봐야 될 주도 업종,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 안에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지금 저는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테마 중에 그렇게까지 큰 테마는 아니니 그냥 뉴스만 좀 체크를 하고 가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펜오션의 주가 하락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이 2조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가가 약한 것은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인수되는 HM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의 상승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얼마나 투기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을 제가 느끼냐면 할인과 할인 지수는 왜 오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지금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할인과 할인 지주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악재성 뉴스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마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수급으로만 지금 돌아가는 시장이 아닌가, 그걸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쳤죠. 네, 저는 8월 달이었나요? 9월 달 수출 데이터부터 이미 이제 1, 2, 3위 안에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OLED가 지금 포함이 돼서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회복했고 가장 걱정이 됐었던 재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부담을 덜었고, 그리고 정말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HBM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의 약발, 소위 말하는 약발이 안 먹힐 때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또 테마가 형성이 됐고, 또 이제 그것들이 한 바퀴 좀 돌면서 뭐 CXL, PIM 이러한 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바닥은 한번 확인을 했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앞서서는 이제 로봇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생활 속에 굉장히 친숙하게 저는 좀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픽셀 8 프로에 이제 제미나이라고 하는 AI를 탑재 예정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랩탑 고3를 이제 출시를 한다 그러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플랫폼에 이 AI를 입히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친숙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그것을 사용하면 앞으로는 우리는 AI와 뗄래야 지금 뗄 수 없는 그러한 또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온디바이스 AI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반도체 IT는 충분히 내년에 좀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이 갤럭시 S24 이제 탑재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스타일러,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백색 가전의 AI 기술을 또 접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어디가 하겠죠? LG전자도 노트북이라든지 뭐 백색 가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시름 덜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속도감이 빠르면 그러니까 장 맞추고 나면 다들 이럴 겁니다. 이거 살 걸, 이걸 여기서 팔 걸, 이걸 여기서 교체를 할 걸. 그런데 사실 라이브로 돌아가는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그 종목군들을 일일이 저는 다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HBM 하면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혹은 온디바이스 AI 하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혹은 가온 칩스, 뭐 이렇게 종목군들을 일부 선별을 해놓고 그 종목군들이 시세에 날 때 붙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불편하더라도 그 조정을 저는 이용해서 좀 먼저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지만 그 순환매가 돌 때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다. 지금은 자칫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저기서 마이너스, 또 저기서 마이너스, 섹터로 옮기면 또 그 섹터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정말 재밌고 좋은 시장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여기 이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 지금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선단공정 관련 기업들, 뭐 주성엔지니어링, HPSP,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기업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플랫한 상황, 하지만 그 하위단에 있던 종목군들이 먼저 좀 시세가 나오는 그러한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중대형 기업들의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들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팔만전자는 확실하게 구조대가 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구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온디바이스 AI 기반 갤럭시 S 시리즈가 만약 엄청나게 큰 흥행을 거둔다, 그러면 구만전자가 구층에 계신 분들도 구조대가 확실하게 저는 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10만 원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고, 2분기, 3분기에는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사실 SK하이닉스한테 밀린 게 그때는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는 사실 SK하이닉스에 좀 밀려서 자존심을 많이 구겼지만 퀄테스트 통과하고 후발주자로서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기술의 격차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장의 점유율의 격차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잘 따라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8층은 안정적으로 저는 고민하실 필요 없고, 9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성향을 자발적으로 내가 길게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지금 길게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하면 저는 매도라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나는 조금 더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보겠다 하시면 전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이제 기술력,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길이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신라젠이 가장 대장주였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사업으로 제약 관련한 일만 한다라는 뉘앙스만 풍겨도 막 상한가를 갔었던 이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각계전투인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레오캔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제약 안에서도 순환매,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순서대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그 어떤 섹터보다 종목을 잘 압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신테카 바이오를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 하면 가장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1상부터 2상, 3상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또 기업은 투자해야 되는 R&D에 투자해야 되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 임상이 실패가 되면 주주들도 피해고 그 기업도 거의 뭐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또 줄여줄 수 있는 게 AI 이제 제약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테카 바이오가 AI 그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약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신테카 바이오의 이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다 지금 이제 다 이 송도의 일정 구역을 다 먹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금 잘 지어지고 있고, 뭐 거기에는 원래 이제 셀트리온도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뭐 가서 봤다라기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이제 공장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매출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 증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공장을 증설했는데 그 공장이 놀면 들어가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 그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큰 패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계속 증설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몇 프로의 수익을 볼 것인가,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길게 가져가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매수해서 그 기업이 10%, 20% 올라간다라는 것은 중소형 기업들은 30%, 50%, 70%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30%, 50%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건 아나 변동폭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전체적인 그러니까 방향 키로만 좀 참고를 하고, 트레이딩은 조금 더 이제 작은 기업들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기업은 레고캔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ADC 링커라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필요한 곳에 이제 전달해주는 이제 기술력을 이제 말하는데,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합니다. 약간 일종의 가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일스톤 계약을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기술력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성, 성공을 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근에 보면 레오캔바이오가 계속해서 이 마일스톤 계약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아마 한미그룹주 이쪽을 좀 보실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이제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의 수급은 셀트리온 제약에 저는 또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 한미그룹주도 내년에는 꼭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비만, 저에게 이제 가장 필요한 약인데 이게 이제 국내 전용으로 이제 개발 일정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라일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올해 얼마나 큰 성장을 했습니까? 그 기업이 성장했다 그래서 한미그룹주도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도 한번 상승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주식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산업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려는 건지 가끔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산업에 대한 공부에 심취해 있으면 그 산업이 혹은 그 기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고집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한 곳에 몰두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넓은 시야로 시장을 보셔야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년 전에 이런 유사한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장성이 좋아 보이니까 주가는 내려가는데 빠르게 대응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산업을 공부할 건지 아니면 주식을 할 건지 이 기준을 스스로 잘 세우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